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터키 이스탄불로 제가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이스탄불로 모시고 가는데 좀 이스탄불의 그 화려한 곳이 아니라 지하 감옥으로 모시고 갑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 인간 실존의 문제, 그리고 그 이스탄불이라는 도시, 또 그 자신들의, 그러니까 이 터키 사람들이죠, 자기들의 역사와 고국에 대한, 또 그 중심지인 이스탄불에 대한 어떤 찬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가장 이 인간 실존의 가장 밑바닥의 그 고통 속에서 그려지는 아주 묘한 작품입니다. 바로 이 터키 작가 부르한 쉔메즈란 사람의 이스탄불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부터가 이스탄불이라는 이 같은 말을 두 번 되풀이할 때는 이건 어떤 감탄, 찬탄, 경외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을 아주 강렬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죠. 이 작가 부르한 쉔메즈란 사람은 원래 법률가입니다.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했어요. 이스탄불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고요.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 조금 그 반체제적인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이유로 체포가 돼서 본인이 감옥사에 옥살이를 하고 고문을 심하게 당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망명 생활을 한 10여 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치료도 받고 했는데, 처음 소설을 쓴 것은 2009년 쿠제이, 영어 제목으로 North라고 하니까 북쪽이란 뜻이겠죠. 2009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탄불 이것은 이 사람이 쓴 세 번째 소설입니다. 이스탄불은 몇 년도에 발표를 했는지 여기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네요. 전반적으로 봐서는 한 10년대 어느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문학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이스탄불은 런던 EBRD 문학상이라는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부르한 쉔메즈란 작가에 대한 소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에서 대표적인 작가로 이름이 높은 사람이라는 정도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탄불이라는 책이 참 묘한 것이, 아까 제가 이제 인간 실존의 밑바닥, 지하 감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데카메론 아시죠? 데카라는 것은 1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흑사병을 피해서 어느 도시에서 피난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어느 언둔이라고 할까요? 격리 생활을 하면서, 말하자면 그러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열흘 동안 각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무료함을 달랜달까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 내용들은 어떻게 좀 가볍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유머도 있고, 그런 말하자면은 좀 일상생활에서 좀 뭐랄까요, 좀 즐거움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데 이게 바로 데카메론의 이스탄불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데카메론과는 완전히 이 정반대 쪽에서 아주 처절하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그 어떤 고통을 잊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데카메론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지하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체제에 저항하는, 그러니까 독재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반체제 인사죠. 혁명 집단,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 와서 정말 엄청난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고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그 감옥 속에서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이게 10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데카메론처럼 되어 있는 거죠. 열흘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루하루 이야기 속에 화자가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크게 이제 대여섯 명이 되는데 중요한 사람은 네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이발사이고요. 이발사인데 이 사람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뭐 중퇴를 했죠. 그리고 부친이 이제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시인입니다. 뭐 시인이라고 하는 것이 문학계에 데뷔를 해서 시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프랑스 시를 전공을 해서 뭐 보들레르도 외우고 막 이런 사람인데 이발사입니다. 그다음 또 한 사람은 이제 어린 학생이에요.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의사인데 중년을 넘어서 이제 노년에 접어드는 그런 의사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노혁명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한 감방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등장하는 것이 그 노혁명가와 같이 붙잡혀온 젊은 여성인데 이 사람은 이제 여성 감방, 맞은편 감방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등장하는 사람은 뭐 잠깐 등장했다가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고문을 받고 다른 감방에 같이 잠깐 있던 그런 사람. 그 사람도 이제 뭐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보면 경찰이고 밀고자로 나와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그 신문관들 고문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밖에 있을 때 만나는 사람들 잠깐 나오는 그런 이제 형태로 돼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아까 소개해드린 네 사람이 이 열흘 동안 한 사람씩, 뭐 한 사람씩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각 장에 10개 장에 그 사람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화자가 돼서 다른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처절해요. 이 고문을 받아서 그야말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한 사람이 의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사가 이제 그 고문해서 망가져 온 사람을 이제 좀 돌봐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아주 축축하고 지하니까 아주 그 춥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몸을 맞대고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지내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스탄불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로 그 이스탄불이라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고국 또는 이스탄불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담아서 자기의 삶을 거기에 엮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문을 당하면 이 사람에게 들은 그 감방 동료의 비밀을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 비밀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상적인 것은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처음에 그 이발사와 학생과 의사가 3명이 있는 감방에 노혁명가가 나중에 합류를 합니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노혁명가는 들어와서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 어떤 가상의 세계에 자기가 실제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예를 들면은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실제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불을 붙이고 담배값을 꺼내서 담배를 꺼내고 입에 물고 불을 붙이고 하는 행동을 다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감옥에서는 어떤 뭐랄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 것은 이제 그 의사의 집에 가서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바라보면서 발코니에서 말이죠. 저녁상을 차려놓고 라키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거기다 상을 차리고 무슨 음식을 내고 술을 따르고 이렇게 마시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참 재밌다고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거의 죽음 직전에 가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돼서 온몸이 피투성이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지금까지는 이제 이 소설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소설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적인 구조로 이스탄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지상의 이스탄불입니다. 하나는 지하의 이스탄불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하의 이스탄불에 있으면서 지상의 이스탄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상의 이스탄불이라는 것은 과거에가 축적이 돼 있고 현재는 그 과거 속에서 쓰러져 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변화 속에서 방황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하에서 이제 그야말로 최악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 속에서 그 이스탄불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스탄불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이스탄불의 지하 감옥으로 모시고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스탄불의 그 우리가 관광을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화려한 모습들은 그 뒤에 감춰진 어떤 역사와 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고통받는 어떤 개개인의 인간 퍼스널리티들이 거기에서 수레바퀴 속에서 찌그러져 가고 죽어가면서 이야기하는 참 묘한 이스탄불의 참가가 이중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플라톤의 뭐 고대 그리스의 뭐 철학의 이원론이라고 하죠. 그 이원론이라는 것은 진실은 하늘에 있고 실제 여기 지상의 우리의 삶은 그 진정한 모습의 그림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지상의 이스탄불의 그림자가 이 지하의 이스탄불이 아니라 지상에 가려진 이스탄불의 참모습이 이 지하에 있는 거죠. 그것은 이 자유를 희구하고 인간 본연의 어떤 가치를 희구하는 사람들에게 죽음과도 같은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탄불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다 상징적이고 굉장히 우습기도 하고 의의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의의가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희극 같은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수녀들이 길을 가는데, 이것도 이제 그 화작 중의 인물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남자가 뒤에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녀들이 이제 밤중에 겁이 나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각각 이렇게 헤어져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 남자로부터 벗어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수녀가 이제 그 자기 수도원에 사원으로 무사히 돌아왔는데 좀 있으니까 늙은 수녀가 옵니다. 그 이제 어떻게 됐냐, 이 늙은 수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남자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자기 치마를 걷어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바지를 내리더라. 그 순간에 도망을 왔다. 그러면서 치마를 걷어 올린 여자가 바지를 내린 남자보다 더 빨리 뛸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알레고리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그 후에 이 사람들의 실제의 그 삶, 그러니까 과거에 이 자기들이 잡힐 때 또는 그때 상황,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물론 뭐 아까 제가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런 상황이 이제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렇게 그때 보면은 두 사람은 전혀 그 혁명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아내 혹은 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얼핏 드러납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그 이스탄불의 현실이 이제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뭔가 감이 잡히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내용을 다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스탄불의 이야기지만 이 세상, 어떤
과거의 그 화려한 문명의 축적과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다 모여있는 그 세상이 신기루같이 쓰러지면서 그 속에 또 우리의 고통이 담겨있고 그 고통 속에서 또 그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이 복잡한 모습, 그리고 인간 본연의 모습, 인간 본연의 고통,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어떤 뭐 아이러니랄까요? 이런 것들이 축적, 누적이 완전히 뭉뚱그려져 있는 그런 아주 심오한 소설이면서 한번 잡으면 술술 책을 놓기 어려운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터키의 그 이스탄불에 대한 고통스러운 찬가라고 해야 되겠죠. 고통스러운 찬가, 부르한 쇤메즈의 이스탄불이란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